법정 드라마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변호사가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흥미로운 전제를 가지고 돌아온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링컨 차례타는 변호사 시즌4에 대한 여러 리뷰와 분석 기사들입니다. 네, 이번 시즌은 뭐랄까 단순히 새로운 사건을 다루는 걸 넘어서요. 시리즈의 성공 공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인공 미키 할러가 살인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절체정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시즌4가 어떻게 비평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는지, 네, 그리고 기존 시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또 마이클 코넬리의 원작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기면서 제작진이 어떤 영리하고 때로는 과감한 선택들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핵심 줄거리부터 캐릭터의 심리 변화, 그리고 이야기의 운명을 결정한 각색의 기술까지 함께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시즌4는 시즌3 마지막에 시청자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바로 그 장면. 아, 네네. 미키 할러가 자신의 링컨차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하며 체포되는 장면에서 막을 올립니다. 정말 강렬한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냥 시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맞아요. 바로 그의 전 의뢰인이었던 사기꾼 샘 스케일스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키는 순식간에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전락하고요. 이 사건 하나가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즌4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중심축이 됩니다. 이게 마이클 코넬리의 원작 소설 결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잠깐만요. 한 시즌 전체가 오직 미키 자신의 사건 하나에만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도박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이 시리즈의 매력은 매주 새로운 의뢰인과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미키의 화력이었는데 그 공식을 완전히 버린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승부수입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첨예하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의료인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피고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사형수 다나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부자비한 검사 데이나 버그죠. 아, 그 검사? 네, 자신의 명예, 로펌, 그리고 자유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에요. 리뷰들을 보니까 쇼러너인 테드 험프리가 이 시즌을 일종의 반경찰쇼 같다고 표현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이 시즌이 단순히 누가 샘 스케일스를 죽였나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한 개인이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표적이 되었을 때 그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미키의 시선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쇼로너의 말에 따르면 주의 거대한 힘에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시스템 자체와 싸우는 거군요. 네, 시스템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이용하고 또 개인을 무력화시키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장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니 당연히 그의 팀이 총출동했겠지만 자료들을 보니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왔다고 하더군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미키의 첫 번째 전처이자 검사인 매기 맥퍼슨이 정규 출연진으로 복귀합니다. 아, 맥이요. 네, 여러 매체에서 이 결정을 주저없이 시즌4 최고의 한 수라고 평가했어요. 아니, 검사가 피고인이 된 전 남편의 변호를 돕는다니요? 이건 엄청난 이해충돌 아닌가요? 이전 시즌까지만 해도 매기는 미키의 그 편법 같은 걸 비판하는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는데 시청자들이 이 설정을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우려를 제작진이 아주 영리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전 시즌에서 매기는 미키의 방식에 비판적인 주변 인물에 가까웠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처음에는 그의 감정적 버팀목이 되어주다가 네.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시스템의 비윤리적인 수사 방식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동료 검사들이 증거를 숨기고 미키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 자체의 균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신의 직업윤리와 정의감이 흔들렸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미키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과정이 설득력을 얻어요. 그렇군요.
덕분에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와 과거를 단순히 옛 연인이 다시 합치는 그런 진부한 로맨스로 그리는 대신 훨씬 더 깊이 있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죠. 아, 이건 원작 소설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원작과는 다른가요? 네, 소설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이 다시 연인 관계가 되거든요. 하지만 드라마는 그보다 더 성숙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을 동료이자 파트너로 남겨두면서 캐릭터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기의 역할이 원작과 그렇게 다르다는 점을 듣고 보니까 제작진이 소설을 각색하면서 이것 말고도 꽤 많은 부분을 과감하게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였나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보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보슈 문제? 네, 원작 소설 팬이라면 모두가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원작에서 미키의 이복 형제이자 LA 최고의 형사인 해리 보슈는 미키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수사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해리 보슈 캐릭터는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 중이라 판권 문제가 얽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겠네요. 보통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그 캐릭터를 없는 셈 치는 건데 제작진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나요? 네, 단순히 캐릭터를 삭제하는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슈의 역할을 기존 캐릭터들에게 아주 영리하게 분배했죠. 아, 역할을 나눴군요. 네, 미키의 공식 수사관인 시스코가 더 많은 현장 조사를 담당하며 비중이 커졌고요. 그의 운전사인 이지나, 그녀의 서러운 연인이자 법률 보조원 지망생인 그레이스 같은 주변 인물들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흩어놓았군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요? 결과적으로는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한 명의 슈퍼 형사가 해결사로 나서는 대신 미키의 팀 전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십시일반으로 그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졌죠. 이를 통해 미키의 팀이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마치 유사가족처럼 끈끈하게 뭉치는 모습이 훨씬 더 강조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서사적 효율성을 높인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권 문제라는 제약을 오히려 팀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는데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바꾼 주요한 각색 지점들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더 있죠. 첫 번째는 미키의 멘토였던 리갈 시겔의 죽음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꽤 큰 변화네요. 원작에서는 그가 더 오래 살아남지 않나요? 그 죽음의 시점을 바꾼 것이 미키의 심리 상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들에서는 보나요? 맞습니다. 원작보다 죽음이 훨씬 앞당겨졌고 사인도 심장마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의 극적인 효과는 타이밍에 있어요. 타이밍이요? 네, 미키가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같았던 존재마저 잃게 되는 거죠. 이건 미키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가장 밑바닥까지 몰아붙여서 그가 오직 자기 자신과 팀의 힘만으로 일어서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극적인 장치네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완전히 걷어낸 점도 중요합니다. 원작 소설은 출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언급이 꽤 등장하거든요. 아, 맞아요. 하지만 드라마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해서 이야기가 특정 시점에 얽매이지 않는 보다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시리즈를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 같네요. 하지만 원작에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주는 특유의 불안감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신 같은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제거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살릴 수 있었나요? 네, 그 불안감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대신 미키 개인의 경험으로 완전히 내부화시켰습니다. 내부화시켰다. 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겨냥한 사법 시스템 자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영속적인 서스펜스를 만들어냈죠. 마지막으로 미키의 딸 헤일리가 아빠의 재판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과 현실 모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부차적인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아, 그건 정말 현실적인 디테일이네요.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한 가족 전체가 겪는 시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군요. 변호사의 사건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위기라는 걸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설정을 통해 개인적인 위기감을 한층 더 높이고
미키가 이겨야만 하는 이유의 감정적인 무게를 더했습니다. 자, 그렇게 온갖 고난을 겪은 끝에 미키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죠. 네. FBI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개입하면서 극적으로 풀려나고요. 보통의 드라마라면 여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끝났을 텐데 자료들을 보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즌을 위한 엄청난 반전을 던져놓았다고 하더군요. 네. 원작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충격적인 드라마만의 오리지널 결말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온 미키가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갑자기 암살 시도를 당해요. 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코비 스몰더즈가 연기한 한 의문의 여성이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던지는 한마디가 시즌의 마지막 대사죠. 맞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미키를 내려다보며 말하죠. 내가 당신 여동생이에요. 와, 솔직히 숨겨진 여동생이라는 설정은 자칫하면 굉장히 진부한 연속극처럼 느껴질 위험이 크지 않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가족이라뇨. 리뷰에서는 이 파격적인 설정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시청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분명히 큰 위험을 감수한 설정이죠. 하지만 비평가들은 대체로 이 선택을 앞서 말한 보슈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아주 영리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아, 영구적인 해결책이요? 네, 사용할 수 없는 이복 형제 캐릭터에 계속 미련을 두는 대신 앞으로의 시즌에서 무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비밀의 여동생이라는 새로운 오리지널 캐릭터를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성 해결이 아니라 시리즈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주춧돌을 놓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작이 확정된 시즌5는 해리 보슈가 다시 한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 부활의 길을 각색할 예정인데요. 거의 모든 분석 기사들이 이 새로운 여동생 캐릭터가 소설 속 보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TV 시리즈가 이제 원작의 서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신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시즌4는 단순히 또 하나의 시즌이 아니라 시리즈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대담하고 전략적인 재창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주인공을 피고인석에 앉히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전체적인 틀을 신선하게 바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판권 문제 같은 외부적인 제약을 오히려 팀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창의적인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원작의 핵심적인 요소는 존중하되 TV라는 매체에 맞게 인물관계와 사건의 타이밍을 영리하게 변주해서 감정적 깊이를 더하는 아주 훌륭한 각색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죠. 비평가들의 극찬과 높은 시청률이 곧바로 시즌4의 조기 확정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이 과감한 시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원작에 없던 비밀의 여동생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함으로써 이 시리즈는 마이클 코넬리라는 거대한 원작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이토록 사랑받는 소설을 원작으로 둔 각색 작품에 과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원작의 팬들을 등 돌리게 할 위험한 도박일까요? 시즌5가 오기 전까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